예, 그러면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연히 코롱생명과학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의 대규모 기술 수출 이후에 또 코롱생명과학이 한번 빵 터져주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빵 터져주면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상당히 강한 수급을 끌어모으는 모멘텀이 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관련 내용만 살짝 보면은 인보사케이가 일본 진출,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먼디파마랑 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그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고요. 규모가 한 6,677억 원 정도여가지고 단일 국가로는 사상 최대 금액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됐고 주가도 뭐 당연히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기술 수출 계약금 한 300억 원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금액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 사업 대비 매출 한 560% 정도가 된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 화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의 그 미국 법인으로 실질적인 인보사 개발사 이제 코오롱 그 티슈진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한 18%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여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의 그 유한양행 이후에 사실 그 계속 좀 악재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가 당했고 그다음에 또다시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이쪽에 좋은 수급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환경이 또다시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관점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유한양행도 그러니까 예전 사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으니까 유한양행이 그때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만약에 그 상한가를 보고 들어갔던 분들은 아마 지금 수익률이 보합권이거나 아직도 매수가 올라오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상한가 기록하고 하루 올랐다가 그다음부터 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다른 제약바이오주에 내가 조금 더 들어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략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실 뭐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이제 뭐 충분히 뭐 갭상 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사실 그 전략을 세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뭐 한미약품이나 그 외에 그러니까 뭐 한 1, 2년 전 또는 이제 뭐 최근 뭐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계약 공시가 나오면 최소한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시세가 지속적으로 좀 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최근은 그런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이 사실 그 기술 수출을 이 일전에도 작년 12월에 일본 쪽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상당 부분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그 누적 처방은 지속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랑 홍콩 쪽, 이 아시아 쪽의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세일즈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코오롱생명과학은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오늘장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전략의 차이긴 하지만 뭐 상승 출발 이후에 좀 시가 아래로 내려오는 좀 뭐 음봉이나 아니면은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인보사 자체가 사실 이번에 확실히 좀 보여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가치도 한 3조에서 7조 정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대한 그 FDA 승인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제 그 아시아 쪽 판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 개발사와 글로벌 쪽 그 이제 판권이랑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코오롱 티슈진이거든요. 근데 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계약 이슈로 많이 올랐고 코오롱 티슈진은 많이 못 올랐는데 저는 이제 코오롱 티슈진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서 만약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변동성이 좀 크고 오늘 거래하기가 좀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긴 안목에서는 코오롱 티슈진을 접근하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을 환기시켜줬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제로투세븐인데 여기도 딱 30% 채웠더라고요. 유아동 스킨케어 판매가 뭐 좋았다. 저도 이 소식 보고 뭐 지난해 매출도 봤더니 여기는 참 사드 피해도 피해갔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종목? 일단은 그
유아 쪽이나 예. 중국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뭐 파링 이후, 뭐 주링 이후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한 자녀 정책이 뭐 폐지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자녀에게 쓰는 것만큼은 아끼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드를 뭐 비껴가는 것처럼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궁중비차액이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크림 한 4개,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서 월간 베스트 1위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2위도 보스크림 단품이 이제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고, 2017년 2월 달에 브랜드 리뉴얼링을 한 건데 이게 상당히 시장에서는 잘 먹혔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중국 및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지속적으로 좀 했었는데 이거 역시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올 여름 휴가를 홍콩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샤샤라는 브랜드 그 이제 드럭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제로투세븐의 제품이 있는 거를 그때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한국 제품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데 그때도 이제 좀 확인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이 아시아 쪽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을 좀 잘 공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을 조금 뭐 끌어내리는 요소 중에 하나 있었던 의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효율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중국 현지화를 통해서 상당히 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개인적으로는 궁중비책 요 보스크림 좀 보면서 과거에 이제 네오팜이 약간 좀 떠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오팜 역시 아토피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유아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중국 쪽 모멘텀이 붙었고, 그때 이제 티몰에 들어간다라는 입점 이후에 상당히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로투세븐도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긴 호흡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로투세븐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장 포커스는 대충 좀 맞춰질 것 같아서 오늘장 전략과 유망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 코오롱 TC중,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스닥이 사실 많이 조정을 받아서 국내 증시 좀 오늘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제 코스닥이 어쨌든 700선 위쪽으로 제약바이오의 힘으로 그 갭을 이 앞전에 이제 떨어졌었던 갭을 메꾸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 대한 종목들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종목은 제약바이오 쪽 한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 엔스킨 생명과학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일단은 두 건의 기술 이전으로 확실히 뭐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상 단계에 따른 이 R&D 부분들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나 2019년도 1분기에 임상 3상을 이제 개시할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1분기라고 해봤자 이제 12월 넘어가면은 내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위쪽으로는 한 4만 원대 이상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이상, 그리고 길게는 개인적으로는 한 5, 6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긴 호흡에서 제약바이오 충분히 볼만하지 않을까.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저희가 가격 전략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렀더니 시간이 오히려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예. 우리가 제약바이오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은 어디 쪽에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컨텐츠,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예. 기존의 주도 업종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쪽 사실 JYP가 이끌었었던 부분들인데 주가 보면은 그 급락 부분들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사실 몰리는 쪽으로 다시 몰리는 그러한 경향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전기차 좀 쉬어가는 전기차 쪽이나 아니면 컨텐츠 쪽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변동성 때문에 약간 불안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모멘텀
모멘텀이 살아있는 콘텐츠와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오늘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개장 전략은 출발 마케돈 1부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